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연세대학교 이건희라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준비할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억하셔야 할 12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제 합격 자소서를 보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 전 준비하셔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활동, 수상 기록, 학교 성적 등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보셔야 하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셔서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내용을 따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입학처나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을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보시고 각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면 되겠죠. 또한 각 학교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시고 쓰기 전에 먼저 큰 틀을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쓰면서 생각하기보다는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좋은 글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적합한 멘토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그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인데요. 그 외에도 자신을 잘 아는 학교 선생님 등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 멘토가 없다면 학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멘토를 구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사람마다 글을 수정해주는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두 명의 멘토를 정하고 그 분들께 여러 번 수정을 부탁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12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상 자신이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문장을 맨 앞에 두셔야 합니다.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적고 그 뒤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적는 것이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항상 학교 수업에서도 모든 수업 내용을 열심히 필기하였고 그 결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와 같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긴 문장보다는 최대한 짧고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쉽게 읽히는 글이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글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연결어 사용은 좋지 않습니다. 이는, 이와 같이, 따라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 등과 같은 말을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는 입장에서 깔끔하게 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글자 수가 많은 경우 소제목과 강조기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글자를 보다 보면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 개의 관련 없는 이야기를 쓰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쓰는 모든 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첫째, 저는 성적이 좋습니다. 둘째, 저는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장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째, 그렇다고 무리해서 없는 경험을 지어내진 마십시오. 꼭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거나 엄청나게 심각한 경험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에서 겪은 것,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것 등 사소한 것도 의미를 잘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교수님이 읽었을 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다거나 글에 쓰인 단어가 어색한 경우 좋은 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글은 읽었을 때 막힘없이 술술 읽히고 그렇구나 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글이겠습니다. 8번째, 학교마다 자기소개서 양식도 다르고 지원한 전형마다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의 자기소개서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학생부 전형에서는 학교 밖에서 한 활동은 적을 수 없습니다. 9번째, 대학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대학은 사람을 가르쳐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대학에 선발된다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지, 사회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고 이렇게 계속 적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활동을 적더라도 활동을 한 이유, 활동의 내용, 그 속에서 자신이 한 역할, 느낀 점을 진실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대학은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자기소개서에 적는 느낀 점, 배운 점은 자신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떻게 전문 분야와 연관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째,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것이 소재입니다. 가정 환경, 일상에서 보고 배운 것, 학교 성적도 전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고민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다시 기억해내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제 대학교 공통 자기소개서를 살펴보고 합격한 선배들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자료이니 똑같이 작성하시지는 말고 참고용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3가지 질문에 꼭 대답하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넣으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방법으로 공부한 것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낀 점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먼저 자신이 왜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공부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직접 동아시아의 역사 현장을 가족과 탐방하고 토론하면서 공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어져서 학교 내에서 동아시아사 성적을 잘 받게 되었다는 결과와 느낀 점까지 제시합니다. 짧지만 어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인지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1번 질문에 맞게 편집하였으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고자 노력한 학교 내 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라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왜 이 상을 타기 위해 노력하였는지 동기를 설명하고 상을 타고 나서 이룬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했는지 학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왜 경영학과에 적합한 인재인지 생각을 서술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도전하는 모습이 경영학과에 바라는 인재상과 잘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과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은 자신이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활동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느낀 생각입니다. 활동을 최대 3개까지 적을 수 있지만 글자 수를 고려해서 한두 가지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적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글자 수가 1500자로 비교적 많은 편이기 때문에 활동별로 제목을 달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소제목을 달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와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고 논문의 내용과 자신이 도움을 준 내용을 적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논문이 상을 받게 되면서 느낀 점을 적으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와 관련된 독특한 경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학생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역시 활동을 2개 이상 적었기 때문에 소제목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특이해서 읽어드릴까 합니다. 수포자의 반란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그 옆에 부가적인 설명으로 수학경시대회 수상을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문학적이고 감정적인 내용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옆에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에 자신이 없었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동기, 그리고 학습 방법, 그리고 결과를 통해 느낀 점까지 순서대로 잘 적은 것 같습니다. 3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어야 할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중 관련된 경험을 하나 고르고 자신이 어떻게 기여를 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느낀 점은 무엇인지 적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3번 질문이 없어서 고려대학교 학생의 자기소개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을 순서대로 적지 않고 독특하게 글을 구성하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자신은 그동안 다수결을 무조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수결에 의해 피해를 받은 경험을 통해서 다수결의 단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적었습니다. 그 이후 그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였고 그것을 통해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자신이 처음부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입장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답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자신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는 느낀 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만 적고 그 방법을 적지 않는데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말을 몇 개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꼭 자기가 직접 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직접 쓴 글인지 아닌지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멋을 내기보다 진실되고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또 자기소개서에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반드시 다른 질문에 지원 동기를 짧게라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글의 흐름을 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면접까지 가게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자기소개서를 읽었을 때 교수님들이 면접에서 이 친구 한번 만나볼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매력적인 글을 써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자기소개서에 자세한 내용을 적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을 진실되고 쉽게 적었을 때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외에 수많은 사람의 자기소개서를 하루 종일 보는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친절하게 글을 읽고 여러분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 단어로 기억나게 만드는 글을 써보세요. 다른 사람의 글을 베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글을 써준다면 다른 지원자들의 글과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이죠. 꼭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세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고 꼭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시길 선배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